오늘하고 다음 주에 토요일 날 경우에 순열 조합이라는 파트를 공부를 할 겁니다. 순열 조합 파트는요, 몇 가지인지를 잘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인지를 잘 세워주는 테크닉을 공부를 합니다. 예, 몇 가지인지를 잘 세워주는. 근데 여기는 파트가 네 군데로 나눠져서요. 첫 번째 파트는 경우의 수라 그러고, 두 번째는 순열이라 그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래? 그 다음 파트는 뭐야? 행렬. 뭐가 행렬이야? 경우의 순열 조합이니까. 세 번째는 순열 조합. 경우의 수 순열. 3번은 행렬. 야, 순열 조합이 네 파트라고. 수소사. 경우의 수 순열. 그 다음 뭐겠어? 순열과 조합이야. 요 단원 이름이. 자, 조합. 3번이 조합이서 4번은 행렬. 조합의 활용. 행렬은 다음 단원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경우의 수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순열이라는 파트입니다. 두 번째가 순열. 그리고 다음 주에 조합과 조합의 활용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예? 조합. 너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딴 생각을 자꾸 하세요? Concentrate on me, please. 대답 안 해? 오케이. 도준이도 너 두 개 틀리면 확실해? 잘했네. 5등 안에 들겠네, 준경. 1등은 못했고. 잘했다. 순열. 경우의 수하고 순열이 있는데요. 선생님, 오늘은 순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나 진짜. 우리 고일들 진짜. 얘네 걱정이네. 내년부터 니 10시에 와야 되는데. 고2 올라가면 과목수가 많아져갖고요.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세 파트를 학교별로 다르게 나가갖고 시간표 조절을 해갖고 학교별로 다르게 수업을 듣거든요. 10시부터 들어가야 돼. 아무튼 자, 순열. 예. 두 번째 파트 순열부터 보는데요. 예. 쟤는 사실 뭐 내용이 전혀 달라서 순열부터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예. 자, 순열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2학년 때도 배웠죠. 어떻게 배웠냐? 자, 우리 반에 반장 선거를 하는데 5명의 후보가 나왔어. 이 5명의 후보로 반장과 부반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중학교 때 나왔죠. 그럼 반장을 뽑는 방법 몇 가지야, 민준아? 5가지. 5가지. 그럼 그거 각각에 대해서 부반장은? 4가지. 4가지가 되겠죠. 한 명이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했다. 그지는? 그런데 선생님이 야, 무슨 반장 부반장 나뉘냐.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냥 대표 2명을 뽑아갖고 반장 부반장 역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대표를 2명 뽑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이렇게 배웠죠.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라. 그지? 자, 반장이 1번이 되고 부반장이 2번이 되는 거하고 반장이 2번 되고 부반장이 1번 되는 거냐, 여기서 서로 다르게 카운팅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네가 대표 2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1번과 2번이 대표외로 이렇게 가지수가 2가지가 1가지로 줄어들죠? 그렇지? 그래서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은요, 5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해야 돼. 이렇게 배웠을 거야.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거 5 곱하기 4고 얘는 5 곱하기 4 나누기 2였잖아. 근데 만약에 반장, 부반장 말고 총무까지, 돈 관리하는 총무까지 뽑아야 돼.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그렇죠? 예. 근데 중학교 때 어땠어? 자격이 같은 대표를 3명 뽑는다는 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나누기
6을 했었지? 3 곱하기 2 곱하기예요. 그랬었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서로 다른 5명 중에 서로 다른 2명을 뽑기, OP2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3명을 뽑는 건 OP3이라고 표기를 할 거다. 그리고 대표 2명을 뽑는 건 OC2. 대표 3명을 뽑는 건 OC3. 이렇게 표기하고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걸 순열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은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거야.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합은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고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줄을 안 세워. 그래서 뽑기만 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물어보면 조합이라는 걸로 풀게 될 거고요. 뽑아서 줄 세우는 가지수는 순열이라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합은 다음 주에 배우고요. 오늘은 순열까지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순열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얘는 첫 번째 NPR이라고 표기를 해서 순열을 배우는데,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가지수. 요걸 순열이라고 얘기해.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순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왜냐면 반장의 애가 부반장이 또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 선 애가 두 번째도 줄을 설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R개를 곱하면 이게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5명의 후보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가지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OP2라고 표기한 다음에 5 곱하기 4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민준아,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너 왜 자꾸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유치이탈 하지 마. 어디 갔다 왔어? 옆교실 갔다 왔어? 옆교실 비어있는데, 씨. 야, 집중하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자, 반장 1명, 부반장 1명, 총무 1명을 뽑는 가지수는 5명 중에 3개. 뭐가 3개야? 몇 피 몇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지야. 5 피. 3. 어떻게 계산해? 5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야? 예. 자, 요렇게 표기하고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표기하고 요렇게 계산하는 걸 배우는 단원이라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 세 번째로 N명 모두 줄 세우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5명 중에서 5명을 다 뽑는 거야. 우리 선생님은요, 5명 후보가 나왔는데 반장, 부반장, 총무, 또 뭐 있냐? 미화부장, 체육부장 5명을 다 뽑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5명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요, 반장, 부반장 거시기 5명을 다 뽑는다 그러면 5명 중에 5명을 모두 뽑아서 줄 세우는 가지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 5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봐. 5팩토리얼. 5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줄여서 선생님 5팩이라고 부를게요. 얘는 계산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겁니다. 5명을 다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n명 모두 줄 세우기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얘는 원래 npn인 거야.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1까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요 계산 결과를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이따 물어봐서 모르면 예, 바보. 자, 3팩은 우진아 얼마? 6이요. 4팩은 5팩은 6팩은 720. 야, 여기다가 4를 곱하면 4팩이 되고요. 여기다 5를 곱하면 5팩이 되고요. 여기다 6을 곱하면 6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놓도록 하십니다. 민준아, 6팩이 얼마라고? 720. 5팩은? 120. 3팩은? 6. 4팩은? 24. 민준이 외웠어. 니네 다 외웠지? 그지? 민준이가 외웠는데.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써 있었어, 얘들아. 알았지? 예.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활용한 문제풀이 하고요. 좀 이따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예. 자, 그래서 야,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얘네들이 다 방학 때 안 들어내네, 순열 조합을. 도준이 들었나? 너도 순열 조합 안 했어? 너 몇 월에 왔어? 저는 이렇게 왔어요. 그랬구나. 현준이하고 윤서만 드는 데구나. 시끼들 빨리 좀 다니지 진짜. 쟤는 다니다 도망갔다 왔어. 다니다가 도망갔어. 왜 도망갔냐고. 왜? 자, 유형 9번부터가 순열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 풀이가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 때도 시간이 많이 안 걸려. 자, 여러분은요, 이 케이스들을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계산은 별로 잘 안 틀려요, 애들이. 고등학교까지 왔잖아, 그죠? 그래서 식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스마일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래. 그럼 그냥 나오는 거야, 그죠? 도준아, 몇 피 몇이야? 5피 3인 거야. 계산 어떻게 하니, 도준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땡? 60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쉽죠? 예. 그 다음 문제. 자, 선생님 설명하는 거 센으로 하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센 빈 거 알고 있지? 그래야지 공부가 더 되니까요. 아무튼 센 B를 다 마무리하셔야지 선생님이 불러서 주중에 따로 나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센 B를 다 마무리해서 선생님한테 시점 바로 다 맞아야 돼. 예. 오늘 다 못 끝내면 못 가요, 집에. 오늘 다 끝내고 가야 된다고. 예. 자. 수미는 컴퓨터에 저장된 7개의 영상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보내려고 하는데 순서를 정한대. 그러니까 7개 중 4개 뽑아 줄 세운다는 소리잖아. 그죠? 나연아, 몇 피면? 어떻게 계산해? 4개를 곱해야지. 4면 4개를 곱해야 되는 거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서로 다른 n개의 모자 중에서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야, n개 중에 2개 나열. n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한다는 거야. 그죠? 가영아? N, 계산 어떻게 해? N 곱하기 N-3. 2개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얼마래? 210이다. 답은 니네가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밑에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나오는데요. 이웃한다는 얘기하면 꽁꽁 묶어. 네, 꽁꽁 묶어서 줄 세우면 됩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벌려 세워서, 네, 꼽아 넣기. 예. 간격을 두고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꼽아 넣으면은요, 예,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학년이 3명, 1학년 3명을 1, 2, 3이라고 하자. 2학년이 4명, A, B, C, D라고 하자. 만약에 이 7명을 모두 줄을 세우면, 우진아, 7명 줄 세우는 방법은 몇 팩? 7팩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문제에서 7명을 모두 줄 세우지는 않고요. 예,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래. 얘네 3명은 이웃하래요. 이웃하게 줄 세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꽁꽁 묶어서 줄 세우면 되는 거야. 1학년들은 꽁꽁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얘네들끼리는 지네끼리 안에서 이렇게 또 줄 설 수가 있잖아. 각각의 경우에. 그지? 민준아, 3명이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지? 3명 줄 세우는 방법? 몇 팩? 3회 6회 몇 팩? 몇 팩이냐고 물어봤어. 몇 개냐고 안 물어보고. 몇 팩? 셋. 뭐랄까? 바로 3. 3회 3팩. 지네들끼리 줄 서는 방법이 3팩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물론 5팩이 120이고요. 3팩이 6인 거 외워갖고 있잖아요, 니네들. 네. 자, 선생님 다 풀어주고 있죠? 왜? 시간이 얼마 안 걸려. 나도 니네 풀어주는데.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외워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니네는 숫자가 바뀐 걸 잘 풀고요, 좀 이따. 자,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 있으면 선생님처럼 초등학생 1, 2, 3, 4, 중학생 A, B, C, 고등학생 X, Y 9명을 줄 세우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하래?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중학생은 중학생까지 이웃하래. 이웃하게 세우라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 이웃하게 세우려면 손이 꽁꽁꽁 꽁꽁 묶어. 네. 예. 초등학생 꽁꽁 묶고요. 중학생도 꽁꽁 묶어요. 그래서 4명을 일단 줄 세우는 거야. 그렇지? 민준아, 4명 줄 세우는 방법? 4팩! 네. 4명 줄 세우는 방법? 야, 얘네들끼리 이 안에서 줄 세우는 방법? 4회 얘네들끼리 이 안에서 줄 세우는 방법? 3회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풀이가 짧죠? 예, 잘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자, 남자 N명, 여자 3명을 예,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한대. 그러면 남자가 N명이고 여학생 3명을요 꽁꽁 묶어서 여기는 N개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는데 꽁꽁 묶었으니까 N 플러스 1팩이 얘네를 줄 세우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자애들 3명은 또 3팩을 곱해줘야겠지? 근데 이게 몇 가지래? 36가지래. 얘가 6개인데. 그럼 약분하면 얘가 6이잖아. 6은 3팩이잖아. N은 2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풀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1109번. 자,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D가 이웃하거나 D와 E가 이웃하게 나열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C와 D가 이웃하는 사건을 A, D가 이웃하는 사건을 B하라고 합니다.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NA 더하기 NB 빼기 N. 도전아, 이거 뭐가 날까? 2학기 안 배웠어? 뭐가 되지? 집합에서? A 교 B가 되죠? 야, 얘네들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NA고요. 얘네들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NB란 말이야. 근데 그 안에는요, 얘도 이웃하고 얘도 이웃한 경우는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세서 2번 센 거야.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빼줘야 된다고. 집합 개념이 지금 집합 배웠잖아. 집합 배웠어, 안 배웠어? 안 했어요. 집합도 안 했어, 너?
너 뭐 한 거니? 그 명제 집합은 네 다르지. 잘했어. 네. 올 여름에 열심히 하자. 집합. 네. 올 여름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특강을 뽑아내서 예. 하는데요. 그 본 수업 시간에는 2학기 진도를 쭉 나갈 거야. 근데 2학기 진도를 다 못 나가잖아. 그죠? 특강 시간에 2학기 진도 끝까지 보기 하고요. 2학년 때 볼 수원 보기 두 강사가 깔립니다. 예? 되도록 두 강사 다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힘들어도. 그래서 월화수목금 들 수업이 있는 거야. 3주 동안. 여름방학이 있는 딱 3주거든. 공부할 놈들은 제대로 하고 안 할 놈들은 말만 잘하고. 예? 2학기 진도 특강은 무조건 필수고요. 예, 고2 수원 특강은요 선택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들으셔도 지대합니다. 나는 우선 한 명을 원하거든. 알았지? Do you know? Do you understand? Yes. 그렇게 영어 못하는 척해요. 자, 아무튼 C하고 D가 이웃한데 그럼 얘네들이 묶어. 그러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명, 5팩. 선생님,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2팩. 얘가 6명이 줄 서는데 C하고 D가 이웃한 경우야. 그지 얘들아? 자, 그런 다음에 B는요. D하고 E가 이웃한 경우야. 그럼 얘네들이 묶어. 그러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명, 5팩. 지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2팩.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에는요. 얘네들이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가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셌다고 두 번 카운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한 번을 빼줘야 돼. 그럼 그 경우는요. 얘네 셋이 묶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4팩. 그런데 다음에 CD가 이웃하고 D가 이웃하는 경우는요. 3팩이 아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C, D, E하거나 E, D, C하고. 이렇게 될 때 CD와 D가 다 이웃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셋이 묶은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두 가지씩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기가 3팩이 아니라고. 예. 자, 얘가 아는 분은요, 또 질문을 하셔야겠지. 자, 유형 11번 들어갑니다. 자, 어느 산악동호회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을 등반하려고 한다. 남자 2명, 여자 3명. 그런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려고 해요. 여자들을요,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세워요. 3팩. 그런 다음에 요 4군데 자리 중에 2군데 자리를 뽑아서 남자애들을 줄을 세워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남자애들이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경우가 나와요. 벌려 세워 꼽아 넣기야. 예. 다음 페이지 가보면 클라이메이트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데요. 자, 모음이 몇 개니 도준아? 아에 이오우가 모음인 거 알지? 몇 개? 3개. 아에 이가 있지? 그 다음에 C, L, M, T 자음이 있고. 근데 모음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대요. 그럼 자음을 일단 세워야겠지. 그치? 가영아. 네. 자음을 세우는 방법? 4팩. 간격이 몇 개 나와? 3개. 헐! 몇 개 나와? 5개. 5개. 거기다가 모음을 꼽아 넣으면 되는 거야. 몇 피면? 5. P. 3. 5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서 줄 세우기란 뜻이라 5P3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문법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 지금 문법 공부하는 거 같잖아, 거의.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자, 3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인 9개의 똑같은 의자에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얘는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 자, 얘는 의자가 9개가 있어. 의자 9개를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야, 어떻게 9팩도 아니고 9야? 예, 한 가지죠. 예, 우리 선생님 의자가 다 똑같나요? 서로 다르죠. 그런데 보통 제품, 사람이 아닌 물건은요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선생님 의자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써줘요. 서로 다른 의자라.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의자 9개가 다 똑같이 생긴 거다. 자, 의자 9개를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자, 그러면 의자 9개를 줄 세우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여기에 학생 3명이 앉는 거 아니야. 3명의 학생이. 그죠? 3명의 학생을 일단 의자에 이렇게 앉죠. 그럼 얘를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을 벌려 세우는 거야. 나윤아, 의자 6개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예요. 간격이 몇 개 나와? 7개 나오죠. 이 7개의 자리에 3개의 자리를 뽑아서 이 학생들을 집어넣으면 이웃하지 않게 앉히게 되는 거다. 알았죠? 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예. 학교 가서 심심하면 한번 찾아봐요.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야. 해설해 보면 이렇게 안 풀려 있고요. 이렇게 현명하게 푸는 방법은 선생님 외에 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예? 선생님 이 문제를 처음 접한 건 약 20년 전이에요. EBS 교재에 처음 나왔어. 나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없는 문제야. EBS 교재에 처음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자, 1113번. 자, 7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2, 3은 이웃하고 4, 5, 6은 이웃하지 않는데. 그래? 그럼 너는 일단 빼놓자. 4, 5, 6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1, 2, 3, 7을 나열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웃한데. 그러면 일단 얘네 넷을 얘네들이 이웃하게 나열하려 그래? 도준아, 일단 몇 팩? 3팩이지. 묶었잖아. 몇 팩? 3팩.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방법. 2팩 있어. 예? 그래서 얘랑 얘랑 얘가 이렇게 줄이 서 있는 거야. 어딘가에 2, 3이 들어가 있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4, 5, 6을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요 네 군데에다가 4, 5, 6을 꼽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2, 3은 이웃하고 4, 5, 6은 이웃하지 않겠다. 그래서 4, P,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야, 얘네 7명을 나열하는데 얘네들은 이웃하래잖아. 그래서 묶었어. 얘네들은 이웃하지 말라니까 얘네 세워놓고 얘를 꼽아넣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 2, 3, 7을 일단 얘네들이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은 이거잖아. 3팩 곱하기 2팩. 그리고 간격이 4군데 나오는데 그 4군데에다가 4, 5, 6을 꼽아 넣으면 4, 5, 6은 이웃하지 않게 되겠다고요. 저 4P 3이라고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척을 하지, 이 새끼들이. 피곤하다. 많이 떠들었더니. 자, 선생님 지금 한 게 뭐야? 9, 10, 11 3개 유형했니? 이따 풀어봐요. 자, 선생님 계속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학인데요. 여기 첫 번째 듣는 사람들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어. 고등수학이 난이도도 높고 양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3번 정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요. 다들 늦게 오셔갖고, 현준이하고 윤서만 지금 3번을 듣는 거지. 예. 그래서 좀, 아무튼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니고, 고등학교 수학 쉽지 않습니다. 예.
1학년 때 수학이 2등급을 맞으면은요, 1학년 때, 2학년 때는 맥시멈이 2등급이야. 1등급 절대 못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학년 때 3등급을 맞춰놓으면 2학년 때 계속 3등급이야. 2학년 3학년 때. 1학년 때 어떻게든 좀 올리셔야 돼요. 예? 아무튼 기말고사까지 순열조합과 행렬 파트 선생님이 공부를 시킬 거고요. 좀 바닥바닥 하세요. 이렇게 여유 있게 하지 말고요. 바닥바닥. 기본적으로 이걸 1번부터 15번 유형까지 다 맞으셔야 집에 가는 겁니다. 2시가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맞으셔야지 가는 거야. 알았지? 예. 그럼 국어 들어가야 되잖아. 국어 끝나고 나와서. 영어가 영어 몇 시인데? 그거 끝나고. 영어 끝나고 나서. 예. 다 하고 가야 돼. 예. 여유 부리지 말라고. 그래갖고 또 다음 주에 안 해갖고 그럼 누적이 돼갖고 당연히 못하지. 예. 다 못한 사람 오늘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주중에 꼭 나오셔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예. 자, 첫 번째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놔야 그 두 번째부터는 숙제를 내줘도 편하게 마음을 놓지. 첫 번째 걸 제대로 못 푸는데 이거 숙제를 제대로 해오겠냐고. 두 번째 거를. 예. 자, 유형 12번.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7명이잖아.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예, 일렬로 세우면 7팩이죠. 그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하래. 그래? 그럼 7명인데 가운데 5명 서고요. 양 끝에 이 여학생이 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학생 4명 중에 2명을 양 끝에 세워야겠지. 그지, 유진아? 그럼 여학생 4명 중에 2명을 양 끝에 세우는 방법은 4P2가 되겠지. 그리고 가운데 5명인데 줄 세우면 되겠네? 5팩.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홀수와 짝수를 번갈아 나열하게요. 지금 홀수가 4개고요. 짝수가 3개인데 번갈아 나열한다 그러면 홀수하고 짝수를요. 요렇게 세워야지 번갈아 나열하는 거죠. 무조건 양쪽 끝에는 홀수가 들어가는 이런 배열을 번갈아 나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3개면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번갈아 나열되는 겁니다. 이웃하지 않은 거하고 달라요. 번갈아는 홀짝 뭐 이런 식인 거야. 짝홀 이렇게 되는 거. 지금은요, 얘를 번갈아 나열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겠다. 그럼 일단 홀수 4개 1357을 도준아, 요렇게 홀수 번째 놓는 방법이 몇 가지? 4팩. 짝수 3개를 짝수 번째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4팩 곱하기 3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풀면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1117번? 자, 1117번 보자. 하나밖에 못 건너 못해. 1학년 일반 학생 5명, 일반 학생 5명하고 2반 학생 3명, 8개의 똑같은 의자에 만족하도록 앉는다.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일반 학생이 앉아. 이거 쉽다, 그세요? 쉽지는 않네요. 야, 일반 학생이 양쪽 끝에 앉아야 돼. 도준아, 어떻게 돼? OP이죠.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쪽에 3명과 이쪽에 3명, 6명을 여기 앉혀야 되는데 6명을 줄 세워야 되는데
또 조건이 뭐야? 2반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생 3명 남은 걸 여기다가 나열을 해. 그리고 나면 간격이 4군데가 나오는 거지? 그 4군데에다 얘네를 앉히면 돼. 이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양쪽 끝에 일반 학생이니까. 그래서 4, B 이렇게 앉혀주면 되겠다. 예, 잘 풀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까? 그 다음 문제. 윈터에 있는 6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W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도록 하래요. 그러면 왜 이러니? 자, W하고 T 사이에 INER 2개의 문자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민준아, 요 4개 중에 2개를 요 사이에 배열하는 거고? 4P. 그렇지, 4P. 그 다음에요, 얘네들의 순서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WT, 2팩. 둘이 줄 서는 방법. 자, 그러면 요 4개가 한 세트가 됐고요. 여기 4개 중에 2개가 들어갔으니까 2개가 더 남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4개짜리 한 묶음과 나머지 2개를 줄 세우는 방법. 3팩. 곱하기 3팩.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적어도 조건이 있는 문제. 사일런트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래요. 보통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주는 게 편해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전부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이 전부 6팩이에요. 거기서 빼줍니다. 뭐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의 반대 사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다의 반대 사건을 문장으로 설명하면 잠이 와요. 뭐? 잠이 와? 잠이요, 잠. 어떻게? 끝에. 모두 자음이 옵니다. 이거의 반대 사건은요. 양쪽 모두 자음이 오는 거지. 그지? 적어도 한쪽 끝이 모음이다의 반대 사건. 야, 양 끝에 모모, 모자, 자음. 이게 적어도 한쪽 끝이 모음인 거야. 이거의 반대 사건은요. 양쪽 끝 모두 자음이라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 자음이 몇 개야? S, L, N, T. 4개잖아. 이 4개 중에 2개를 양쪽 끝에 줄 세우는 거지. 그지? 어떻게 돼, 가려면? 4P2. 몇 개, 이제 문자가 요 가운데 4개를 세워야겠지? 줄 세우는 방법? 4팩. 이렇게 적어도가 나오면요.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빼주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풉니다.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거. 모든 경우에 수. 그러면 뭐야? 10명 중에 대표 1명, 부대표 1명, 2명을 뽑아 나열하겠지? 그지? 나열은 어떻게 돼? 10명 중에 2명 뽑아 나열하기? 10P 10P2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9인데요. 대표, 부대표 모두 남학생을 뽑는데 그러면 남자 중에 대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나연아? 4P. 자, 대표, 부대표 중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다. 적어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빼는 거야. 지금은 요게 전체고요. 요게 반대 사건이지. 남자만 2명 뽑힌다가. 그지? 그래서 전체 10P2에서
4p를 빼주면 적어도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적어도가 들어가면 전체에서 반대사건을 빼주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올 때 A, B, C 중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 야, 3개가 줄을 서는 방법을 생각하면요, 셋 다 이웃하거나 2개 이웃하고 하나가 떨어져 있거나 모두 안 이웃하거나 이렇게 3가지지. 요 3명이 줄을 설 때 셋 다 이웃, 둘 이웃, 모두 안 이웃.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한테요,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라는 건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따지라는 거죠. 그럼 전체에서 얘를 빼도 되겠다. 실제로 얘를 세기가 좀 힘들어요. 2개가 이웃하고 하나가 안 이웃하는 게. 그래서 전체에서 얘를 빼는 게 편하다고요. 자, 그러면 우진아, A, B, C, D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5팩에서 빼죠. 뭐 A, B, C가 모두 안 이웃하는 거야. 얘네 셋이. 그럼 얘네 둘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A, B, C를 이렇게 세워야겠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이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 몇 가지? 2팩. 그 다음에 얘네 셋이 무조건 여기 세 군데 들어가야지 안 이웃하겠다, 그치? 몇 팩?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았지? 예. 자, 그 다음 문제. 자연수의 개수. 자, 0, 1, 2, 3, 4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를 구하래요. 어우, 진짜. 야, 3의 배수는 특징이 뭐니? 13,296. 3의 배수가 아니야. 맞아요. 맞지? 이거 다 더하면 21이잖아. 얘가 3의 배수면 얘도 3의 배수가 되는 특징이겠죠.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면 그거를 나열해서 만든 숫자는 3의 배수가 되는 거다. 자, 지금 이 문제는 3장을 뽑아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따지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3장을 어떻게 뽑냐면 지금 0, 1, 2, 3, 4 얘는 나머지가 0이 내고요. 나머지가 1이 내고 얘는 나머지가 2이 내거든. 그러면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을 뽑으면 나머지가 0이네,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2이네가 나오니까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지. 3의 배수가 된다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뽑으면요, 0, 1, 1.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야. 야, 얘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2개를 뽑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8이 되잖아. 나머지가 2가 된다고. 이걸 잉여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3개를 뽑아서 나머지가 3이 되도록 해야 3의 배수인 거 아니야. 그렇게 뽑는 방법은요, 한 개 뽑거나 3개 빵개 뽑거나 0개 3개 빵개 뽑거나 0개 3개 뽑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2개씩밖에 없으니까 이런 방법은 생각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5개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4가지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0, 1, 2를 뽑는다. 0, 4, 2를 뽑는다. 3, 1, 2를 뽑는다. 3, 4, 2를 뽑는다. 이렇게 4가지 방법밖에 없다고요. 3의 배수가 되도록 뽑는 방법은, 만약에 얘가 0부터 8까지야. 문제가 0, 1, 2, 3, 4, 5, 6, 7, 8이야.
그럼 여기 있는 숫자 9개 중에 3개를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나눠서 한 개를 뽑거나 3개, 빵개를 뽑거나 0개, 3개, 빵개를 뽑거나 0개, 3개를 뽑는 방법이 있다고. 야, 얘네 3개 뽑아서 다 더하면 얼마? 15니까 3의 배수가 된다고. 요거 3개를 뽑아도 3의 배수 되지? 12니까 요거 3개 더하면 9가 되니까 3의 배수 되잖아요. 아니면 이거 하나를 뽑으면 12가 돼서 3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들려면요, 이거를요 잉여류라고 해. 3으로 나는 나머지에 따라서 얘네들을 분류를 해두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0이네,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2이네를 구분을 해서 한 개 뽑아야지 3의 배수가 되는 거다. 또는 한 군데서 3개 뽑거나. 예. 자, 그런 개념이 좀 있어야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 3의 배수가 되도록 뽑는 방법 이렇게 4가지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러면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도준아. 얘를 나열해서 3자릿수 만드는 방법은? 얘를 나열해서 3자릿수 만드는 방법은? 얘는요 2 곱하기 2 팩이죠. 맨 앞에 0이 못 오니까. 야, 맨 앞에 0이 오면 3자리 숫자가 안 되잖아.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를 뽑는 방법은 2가지. 그리고 나머지 2개를 나열하는 방법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도준아, 얘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수의 개수는 2 곱하기 2팩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6개, 4개, 4개에서 20까지가 나온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7개의 숫자를 그래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면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 홀수? 야, 홀수는 마지막 자리가 홀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홀수가 되려면 마지막 자리에는 홀수를 넣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마지막 자리에 홀수 넣는 방법은 3가지. 그러면 나머지, 자, 1, 3, 5 중에 하나가 나갔어. 그럼 몇 개가 남았니? 6개가 남았지. 그지? 그 6개를 여기다 나열해야 돼. 그지? 또 문제가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가지죠. 0은 못 오니까. 그럼 숫자 몇 개 남았어? 5개가 남았지. 7개 중에 홀수 하나 여기다 넣고요. 영환이 숫자 여기다 넣었으니까 5개 남았는데 그 5개로 여기에 2개를 뽑아주면 되겠다. 그치? 홀수니까 0이 오면 안 되니까 따져서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2개를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답 맞는지 확인해 보죠.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얘는 20, 얘는 15 곱하면 300이 답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풀어봐 주세요. 신박하게 풀어봐 줘야지. 자, 6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면 만들 수 있는 숫자죠. 100의 자리일 거는 1의 자리가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요,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는 게 또 편한 스타일이에요. 또는으로 돼 있어갖고, 야, 10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가 짝수가 돼야 된다잖아. 그럼 전체에서 100의 자리, 1의 자리가 모두 홀수인 걸 빼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전체는요, 6개 중에 4개를 사용하는 거니까 전체의 개수는 6p4가 되겠다. 그죠? 그거에서 100의 자리하고 4자리 중에 여기하고 여기는 홀수를 넣는 거야. 그럼 여기 홀수가 1, 3, 5가 있는데 1, 3, 5 중에 2개를 뽑아 넣는 방법은 3p2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2개 뽑았으니까 숫자 4개 남았지 6개 중에. 4개 중에 나머지 2개를 여기다 넣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야, 이거를 짝수인 게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세 가지를 세는 것보다 이게 편하겠지? 둘 다 홀수인 걸 빼주는 게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1125번. 자,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면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5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의 특징이 뭐니? 나연아, 5의 배수의 특징. 1의 자리가 5거나 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5의 배수가요. 4자리 수 중에 마지막 자리가 0인 거. 4자리 중에 마지막 자리가 5면 무조건 5의 배수가 되는 거다. 그럼 이런 꼴은요. 0을 제외한 5개 중에 3개를 여기다 나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5p 3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런 꼴은요 5를 썼어.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여기에는 0이 오면 안 되잖아. 5개 중에 0을 제외한 4가지를 뽑아놓고요. 여기에는요 이제 몇 개 남았어? 마지막 자리 여기 결정했으니까 6개 중에 4개가 남았잖아. 그치? 4p.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5의 배수의 개수가 되겠다. 이런 걸 케이스들을 여러분이 다 외워줘야 된다. 알았죠? 자, 다음 유형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후딱 풀어봐 주시고요. 15분 정도 드리고 어려운 유형부터 볼게요. 네? 예, 후딱 해보세요. 15분 후에. 자, 그 다음 유형 2개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자, 사전식으로 배열하기. 얘를 감각이 있는 애들은 잘하는데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예. 5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12EDA가 몇 번째예요?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알파벳 사전에서 A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 그치? 그럼 A 배열하고 뒤에 4개를 배열하면 요게 A로 시작되는 사전식 배열이야. 그죠? 민준아 이거 몇 개? 맨 앞에 A 쓰고 나머지 B, C, D를 여기다 배열하는 가짓수? 4p 4p 4 그걸 뭐라고 그래? 4 4패. 예. 24가지죠? 그죠? 자, B로 시작되는 거. 민준아, 얘 몇 개? 4패. 자, 얘는요, C로 시작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C로 시작되는 것도 4팩인데 얘가 몇 번째라고 물어봤으니까 48개에다가 24개 더한 72개 전에 나올 거야. 그죠? 얘도 또 24개인데 그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근데 C로 시작되는 거, C 다음에 A 시작되는 게 제일 빠른 거지. 사전식 배열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C 다음에 B로 시작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CB니까 요거보다 늦게 나올 거야. 얘 몇 개? CA 3팩 6개. CB꼴에 답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럼 CB 다음에 A꼴, CB 다음에 ABC 나왔으니까 D꼴.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얘는 12이니까 그거 다음이네. 12E. 예. 요렇게 생긴 거 몇 개? 2개. 요렇게 생긴 거 몇 개? 2개. 그리고 12E 하면 남는 게 AB니까요. 12E AD. 그리고 그 다음 게 12E DA가 오겠지. 그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12E DA니까 또 2개가 추가돼서 요걸 다 더한 게 얘의 차례가 되겠다. 그죠? 다 더하니까 60개가 되나요? 그죠? 예, 60번째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잘 나열을 해보세요. 예.
자, 지금 가려져 있으니까 요 문제는 빼고요. 자, 프렌들리. 자, 프렌드. 프렌드를 나열할 때 301번째에 오는 거. 그죠?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야? FRIEND. 어이씨. 얘는요, 요렇게 푸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얘를 1, 2, 3, 4, 5, 6을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 10만 번대. 몇 개? 5팩. 120개가 올 거 아니냐고. 20만 번대. 또 5팩. 120개가 올 거냐 아니냐고. 그래서 전체 현재 240개. 301번째 오는 거 찾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번에 31만 대. 32만 대. 34만 대. 이렇게 찾아가야겠지. 그죠? 그러면 얘가 4팩 24개. 얘도 4팩 24개. 현재 48도에서 288이다. 그죠? 앞으로 13번째 오는 걸 찾으면 되지. 앞으로 13번째잖아. 그러면 34만 1000번대. 3팩. 6개. 34만 2000번대. 또 3팩. 6개. 그럼 여기까지가 300개다. 그지? 그지야? 그럼 그 다음 숫자는 34만 1000, 2000, 3000, 4000, 5000대 126. 34만 5126이 얘가 301번째가 되겠어. 그런데 3에 해당하는 문자가 뭐였어? F잖아. 4에 해당하는 거 I. 그 다음에 5에 해당하는 거 N.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거 D. 2에 해당하는 건 E. 그 다음에 6에 해당하는 건 I. Finder. 얘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요 알파벳으로 하면 우리가 더 익숙한 숫자보다 불편하니까 얘가 A, B, C, D, E, F였으면 그냥 A, B, C, D, E, F로 했을 거야. 그런데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따지기 우리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순서로 이렇게 따져주는 것도 좋겠다.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따져보시도록 하세요. 자, 고등학교 3문제지만 여러분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 알았지? 예. 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선생님이 이 순열과 조합 파트는 4개 파트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경우의 수, 순열, 경우의 수, 순열. 그 다음에 조합의 활용. 자, 조합과 조합의 활용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순열을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로 들어가세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합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떨 때는 곱해야 되고 어떨 때는 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해야 돼. 자, 간단하게 더할 때 곱할 때를 따져보면, 자, A에서 C라는 도시를 가는데 B 도시를 거쳐서 가거나 D 도시를 거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게 길이 2개고 B에서 C로 가는 게 3개야. 그럼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지? 2 곱하기 3이야? 2 더하기 3이야?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죠. 요 길 2개에 대해서 요 길 3개를 A1, A2, A3, B1, B2, B3 이거 각각에 대해서 이거 3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될 때 우리는 곱해야 됩니다. 이걸 곱의 법칙이라고 해요. A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뒤에 거 모두를 생각할 때
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곱해서 6가지. 이쪽도 3가지와 4가지를 또 곱해야 되는 거지. 이거 각각에 대해서 이거 4가지 길을 모두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12가지. 그런데 A에서 C로 가는 거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니까 또는의 개념이 합쳐서 18가지가 답이 되는 거지. A에서 C라는 도시로 가는 길의 개수는 18가지입니다.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더하든지 합과 곱의 법칙으로 따지는 거야. 보통 합하는 경우는 또는의 개념이고요. 곱인 경우는 A의 각각에 대해 B의 모든 경우를 생각할 때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A의 각각 여기 보면요. 각각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수 모두를 생각할 때 아무튼 곱의 법칙은 문장으로 제대로 표현해 놓은 경우가 없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책에는 없는 내용. 선생님은요, 이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 보조도구라는 걸 사용을 해요. 보조도구 사용. 첫 번째는요, 순서상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책의 풀이는 보통 순서상. 두 번째는 표. 세 번째는 분류 세기. 그리고 네 번째가 수영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락이 어려워. 수영도라는 게. 수영도라는 게 연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영도라는 거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요, 선생님, 우리 가영이가 여기까지 아까 수업을 받았거든요. 10시에 와서. 예. 그 앞에를 안 들은 사람은요, 좀 앞에 와서 가영이가 미리 10시에 수업을 해. 2시, 1시에, 12시, 몰라. 아무튼 내가 그러는데 미리 와서 한번 들어줘도 좋겠다. 자, 아무튼 수영도라는 보조도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씁니다. 자, 복잡한 경우인데요. 자, 요렇게 정육면체 모양의 길이 있어요. 여기가 A고 B, C, D, E, F, G, H인데 A에서 시작해서 G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몇 가지인지를 세요. 그럼 A에서 G까지 가장 빠르게 가려면 3칸 이동하면 갈 수 있잖아. 그죠? 야, A에서 G까지 가려면 일단 3칸은 가야 된다고. 3칸은 이동해서 가야지 가장 빠른 거야.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갈까? B나 D나 E를 갈 수 있겠어. B를 가거나 D를 가거나 E를 갈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B를 갔다고 치자. 그럼 G까지 가기 위해서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 그죠? 그런 다음에 C로 가면 G, F로 가서 G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다. 그죠? 그런데 얘가 똑같이 대칭 구조예요. 여기서 여기 가서 여기 가나, 여기서 여기 가서 여기 가나, 여기서 여기 가서 여기 가는 건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게 밑에가 가지가 2개면 얘도 2개겠지. 얘도 2개겠지. 그래서 6가지겠구나. 이렇게 세는 걸 수영도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가지수를 이렇게 손가락 모형으로 펼쳐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이 수영도를 이용할 때는요, 대칭성을 이해해야지 빨리 풀 수가 있어. 이 밑에까지 다 풀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냐고. 이거 풀면 모양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그걸 빨리 예상할 수 있어야지 수영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빨리. 벗던데, 씨. 자, 머리가 좋아야지 잘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으면요, 연락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최단 거리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있거든. 그걸 다 하시려면 머리 빠개질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나와요, 여러분. 일부 책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A에서 G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 단, 한 번 지난 길은 두 번 지나지 못한다. 이걸 세려면 나도 정확하게 답을 뽑아낼 자신이 없어요. 에이, 뽑아내겠지. 하지만 그게 무조건 100% 답이라고 하기 힘든 경우야. 자, 그 다음에 이 수영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누란 순열 또는 완전 순열이라고 불러요. 완전 순열. 이 완전 순열이라는 게 수영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가 돼요. 근데 완전 순열이 뭐냐면 i번째 수는 i가 오지 않는 순열을 완전 순열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을 배열하는데 1 밑에는 1이 안 오는 거야. i번째 수는 i가 아니어야 되는 순열을 완전 순열이라고 해요. 첫 번째 수는 1이 되면 안 돼. 두 번째 수는 2가 되면 안 돼. 세 번째 수는 3이 되면 안 돼. 몇 가지가 있게? 네, 답은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에 답은 두 가지예요. 1 밑엔 2가 오거나 3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1 밑에 2가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1, 3을 배열해야 되는데 1, 3은 안 되지. 여기 3이 오면 안 되니까 3, 1밖에 없는 거야. 여기 3이 왔어. 1, 2가 남았는데 여기 2가 오면 안 되니까 여기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에 2가 오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네요. 자, 완전 순열 중에요. 숫자가 3개인 완전 순열은 가지수가 2가지인 거야. 얘는 쉽지. 숫자가 4개인 완전 순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1, 2, 3, 4를 배열을 하는데 이 줄엔 1이 오면 안 되고 2가 오면 안 되고 3이 오면 안 되고 4가 오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 가영아?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올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요거부터 따져요. 2가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면 되는 거지. 그죠? 자, 2 왔어. 남는 숫자 뭐 남았니? 3, 4. 여기다 3, 4를 배열하는 방법은? 4, 3밖에 없죠. 3, 4는 안 되잖아. 자, 2, 3 왔어. 그럼 남는 숫자 뭐지? 4, 1밖에 안 되지. 1, 4가 안 되잖아. 4가 안 되니까. 자, 여기는 2, 4 왔어. 남는 숫자? 1, 3으로 배열할 수밖에 없어서 요 경우가 세 가지야. 그럼 요 경우 몇 가지라고 생각이 드니? 3개. 요 경우 세 가지가 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서 얘는요, 전부 합쳐서 9가지가 나옵니다. 4개짜리 완전 순열은 9개가 되는 걸요. 결과까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고2 때 나와. 이게 다시. 자, 그 다음 5개짜리 완전 순열 들어갑니다. 복잡해질 것 같지? 자, 1, 2, 3, 4, 5 밑에다가 1, 2, 3, 4, 5를 넣는 거야. 민준아, 요 밑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3, 4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가 올 텐데 이 밑에는 안 해봐도 되겠지? 이게 몇 가지인지에 따라서 얘네들도 똑같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밑에만 제대로 세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1, 3, 4 그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4, 5 3은 안 되니까 1, 2 빼고 3, 4, 5 중에 4, 5.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2, 1, 4 왔어. 남는 게? 3, 5 3, 5 돼? 아니요 5, 5, 3 3밖에 안 돼. 자, 2, 1, 4 왔어. 남는 숫자는? 3, 4 3, 4밖에 안 되지. 여긴 2개. 자, 2, 3 왔어. 자, 도준아, 바톤 터치.
남는 숫자 1, 2, 3 왔어. 5, 4밖에 안 되죠. 4, 5는 안 되죠. 자, 2, 3, 4 왔어. 남는 숫자 2로 하면 돼? 5, 1밖에 안 되죠. 자, 2, 3, 5 왔어. 남는 숫자 4, 1 안 되잖아. 여기 4가 먹으니까 1, 4밖에 안 돼요. 자, 2, 4 왔어. 자, 그 다음에 우진아 쓸 수 있는 숫자 2하고 5밖에 안 되죠. 3은 안 되니까. 자, 2, 4, 1 왔어. 남는 거 5, 3. 2, 4, 5 왔어. 남는 거 1, 3도 되고 3, 1도 되죠. 얘는 요 두 가지가 다 생기는 거잖아. 그죠? 자, 2, 5 왔어. 우진아, 남는 거 뭐지? 뭐가 올 수 있지? 4하고 1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2, 4, 5 왔어. 남는 숫자? 1, 3, 또는 3, 1, 3, 1. 자, 2, 5, 1 왔어. 남는 숫자? 3, 4. 3, 4밖에 안 되죠. 다 센 겁니다. 근데 이걸 세기가 쉽지 않다, 문제가. 나랑 같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센 거야? 혼자서 이 답을 뽑아낸 학생의 비율이 50%가 안 되더라고. 선생님이 시켜보니까 보여주고 풀라 그래도 50%가 안 되더라고. 자,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야. 그러면 요것도 11개, 요것도 11개, 요것도 11개니까 전부 44개가 답이 될 거로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수영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알았지? 네. 자, 아우 시간을 너무 썼네. 자,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지. 자, 유형 8번입니다. 자,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거를 만족한대. 뭐야, 4개짜리 완전 순열 아니야. 답이 몇 가지? 외워놓으라 그랬지 내가. 몇 가지? 400. 야, 이 미친놈아! 좀 전에 배운 거잖아. 이게 왜 4팩이야? 수영도를 다 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야, 가영이? 9가지. 제일 기억하고 있네. 9가지야. 이거 해봐야 하잖아. 민준아. 1, 2, 3, 4 밑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뭐야? 2, 3, 4. 그럼 그 다음에 3, 4, 1, 1, 1, 4. 자, 2 왔어. 그 다음은 4, 2, 3 왔어. 1, 4, 1. 1, 4는 안 되지. 2, 4 왔어. 4, 2, 1, 1, 1, 4.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전부 몇 가지 되겠니? 9가지. 최대한 대칭을 이용해야 돼, 얘들아. 알았지? 예, 이 밑에 가지가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개수는 똑같이 나오는 성질이 있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1102번. 예.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농구공을 5개의 가방에 넣을 때, 야, K는 AK가 아니다. 완전 순열이라고요. 근데 얘는 이 5개를 여기다 넣을 때 A1, A2, A3, A4, A5에 있는 모든 완전 순열의 수를 세라고 안 했고요. 조건이 어떻게 돼요? 2가 적힌 공을 일단 A1에 넣는데 여기다가 2를 넣었다면 이 밑에 완전 순열이 몇 개인지를 세라는 거야.
아까 했던 거잖아 우리. 야 A1에 넣을 수 있는 게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했는데 2일 때만 해봤잖아. 몇 개 나왔었지 기억나? 아니요. 11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답이 11개예요. 어? 다시 합니다. 좀 콘센트레이션 하라고. 어? 자꾸 딴 데 갔다 오지 말고. 예. 도준아 이해가 안 가. 그치?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치? IQ 100 넘는 애들이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수업하면서? 예, 100 정도는 못 외우고요. 한 130 정도는 돼야 외우죠. 근데 너는 130은 넘는데 집중을 하는 거야. 어? 예. 자, 2가 왔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1, 1. 뭐? 1, 3, 4. 그렇지. 2랑 했으면 죽을 뻔했어. 2로 왔어. 남는 숫자. 4, 4, 5. 자, 2, 1, 4야. 그 다음에 남는 숫자? 3, 5, 3. 5, 3밖에 안 되죠. 자, 2, 2로 왔어. 남는 숫자? 3, 4. 네. 해보세요. 이거 하면 11개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 11개야. 근데 얘는 요거일 경우만 몇 개냐고 물어봐서 11개였거든. 그런데 이 조건이 없다면, 요 조건만 있다면 44개가 답이 되겠지? 그죠? 11개인데 요 경우만 세라 그래서 지금 11개인 겁니다. 알았죠? 자, 앞에 유형이 이거 말고 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선생님이 좀 빨리 좀 갈 수밖에 없다. 알았지? 네. 실시하도록 합니다. 10분 정도만 드릴게요. 유형 15번하고 지금 이게 몇 번이지? 8번. 15번과 8번. 자, 첫 번째 이 경우의 수. 학과 고배 법칙은 그냥 풀다 보면 여러분이 잘 풀어요. 문제를 어느 정도 풀다 보면. 그래서 별로 얘기할 거 없고, 보조도구, 순서상, 표로 풀기, 분류색인 수영도가 있는데, 수영도는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이용한 문제 풀이들을 선생님이 유형 7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유형은 예. 위에 합의 법칙이라고 써있죠. 합의 법칙이라고 써있는데 뒷부분이 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가 나오는데 두 개를 던지니까 1부터 6까지 나오는 걸 둘이 더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은 2부터 12까지가 되겠다. 두 눈의 합은 그럼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요 5가 되거나 10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야,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윤준이 1,4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4, 10이 되는 경우 5, 전부 몇 개? 7개. 7가지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문제의 합과 차를 따질 때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표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선생님이 보조도구의 표를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자, 야,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고 1, 2, 3, 4, 5, 6이 나오면 두 눈의 합은 어떻게 돼? 2, 3, 4, 5, 6, 7 3, 4, 5, 6, 7, 8 4, 5, 6, 7, 8, 9 5, 6, 7, 8, 9, 10 6, 7, 8, 9, 10, 11 7, 8, 9, 10, 11, 12 이렇게 36가지가
합이 2부터 12까지 나오는데요. 그때 뭘 따지라 그랬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따지라 그랬으니까 5의 배수는요 7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요. 순서상으로 풀 수도 있고 표로 풀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서 근데 둘 다 풀 줄 알아야 돼. 예.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얘는요 요거의 합이 20이 되는 경우 많겠지 해가. 근데 그 많은 걸요 박스로 나눠서 풉니다. 박스를 나누는 기준을 개수가 가장 큰 Z값으로 하려고. Z가 1이야. 그럼 X 더하기 2Y는 여기가 3이 되니까 17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첫 번째 박스. Z가 2야. 잠깐만. 윤성가 보네요. 누구니? 지연 엄마가? 왜? 좀 이따 해야겠다. 자, Z가 2야. 그러면 X 더하기 2Y는 Z에 A 집어넣으면 6이 되니까 14. Z가 3일 때 X 더하기 2Y는 11. Z가 4일 때 X 더하기 2Y는 8. Z가 5일 때 X 더하기 2Y는 5. Z가 6일 때 X 더하기 2Y는 2. 근데 얘는요 자연수를 넣어서 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5개로 나눈 거예요.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2Y가 17이 되려면 Y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7이거나 8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그때 X값은 어때? 1이면 15, 2면 14, 3이면 11, 8이면 1 해서 8쌍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답이 8쌍. 그럼 이건 안 세도 되겠다. Y만 따져보면 되겠지? 도준아, X 더하기 2Y가 14야.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몇 가지? 6까지. 7은 안 되죠. 그래서 6개. 자, 얘는 Y가 1부터 도저히 몇 개? 5까지. 얘는 Y는 1부터 3까지. 얘는 Y는 1부터 2까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해준 24개가 답이 되는 거야. 예, 박스를요, 개수가 가장 큰 Z를 기준으로 5개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이걸 분류 색인이라고 해요. 박스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갖고 나눠주는 게 분류 색인인 거야. 자, 이거 맨 밑에 상문제가 있어서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라고 할 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우진아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뭘 따져야 되지? 판별식이 0보다? 0보다 크면 교점을 쓸게. 0보다 작아야지. 예, 허기이 나와서 교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건 얘는요 2의 제곱이 돼서 0보다 작다. 요걸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빼기 2의 제곱입니다. T 빼기 2, 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T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다가 되는 거지. 2차 부등식에서 우리.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면 A 마이너스 B는요. A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거나 A 빼기 B는 0이거나 A 빼기 B는 1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A, B는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A, B인 거야.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1,2, 2,3,
5,6까지 5개. 둘이 빼서 1이 되는 경우 1,1부터 6,6까지 6개. 1이 되는 경우 2,1, 3,2부터 6,5까지 5개. 16개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요, 얘도 표를 만드는 걸 추천하기도 해요. 자, 요게 A고 요게 B인데 1, 2, 3, 4, 5, 6 1, 2, 3, 4, 5 A에서 B를 빼면 여기는 0이 될 거야. 똑같은 숫자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 그래서 16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표로 봐도 되겠다. 표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유형. 자, 고배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 그냥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의 양의 약수고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두 자리 수는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여기 올 수 있는 거 곱하면 되잖아. 그죠? 가영아. 여기에 8의 약수가 와야 되는데 몇 가지? 4가지. 4가지. 얘가 짝수가 돼야 되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5가지. 예, 그래서 20개.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중학교 수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문제. 약수의 개수. 자, 얘는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72는 소인수 분해하면 8 곱하기 9.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나연아, 약수가 몇 개니? 자, 여기다가 1 더하고요. 여기다가 1을 더해서 12개가 나온다고 계산을 하죠. 도준아, 왜 1을 더할까? 1을 왜 더해? 1을 더하는 이유는요. 지금 얘가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면 얘의 약수들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까지. 야, 2의 0제곱은 1이고요, 2고요, 4고요, 8이고요. 얘는 1, 3, 9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1, 2, 4, 8, 3, 6, 12, 24, 9, 18, 36, 70. 얘네가 다 70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인데 2의 0제곱부터 나오니까 1을 더하는 거다 4줄이 되는 거예요. 3에 0, 1, 2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하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약수가 12개인 거야. 그런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저거의 합을요. 여기 써놓은 1, 2, 4, 8 여기 써놓은 1, 3 이걸 전개하면 1, 3, 9 2, 6, 18 4, 12, 36 8, 24, 72 이걸 전개하면 얘네가 다 나와. 이걸 계산하는 게 72의 약수의 합이에요. 근데 계산을 전개하지 말고 15 곱하기 14 그래서 195라고. 지금 합을 구하라는 말은 없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맨 밑에 자 54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540은 소인수 분해하면은요 20 곱하기 27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되지. 그지요? 좀 전에 약수의 합을 구하듯이요 2의 제곱까지 1, 2, 4 얘는 1, 3, 9, 27 얘는 1, 5 그 다음에 야 요거 둘이 곱하면 이것도 다 홀수고 이것도 다 홀수잖아. 그지? 이걸 전개하면 항이 8개가 나오겠죠? 요거 4개랑 얘 곱한 거 요거 4개랑 요거 곱한 거 얘네들 다 짝수야 홀수야? 짝수. 이거하고 이거 곱한 거 홀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홀수인데 모르겠어요. 전부 홀수지 이 8개가. 그리고 얘네는 모두 540의 약수야. 야 이거 전개해서 나오면 다 540의 약수라고요. 그런데 여기 1, 2, 4 얘랑 얘네들을 곱하면 홀수니 짝수니? 짝수. 모르겠어요. 집중 안 해. 1 곱하기 홀수는 홀수지. 홀수죠. 홀수 몇 개? 8개가 나올 거야. 2하고 얘네들을 곱하면 홀수야 짝수야? 짝수. 짝수가 8개 나오겠지. 얘하고 곱하면 짝수가 8개 나오겠지. 야, 이걸 전개하면 3, 8은 24 24개의 약수들이 다 나오는데 24개 중에 8개 짝수고요. 홀수가 8개인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짝수의 개수는 몇 개? 16개가 되는 거다. 이번에는요. 야, 이거를요. 3의 배수를 따지려니까 얘하고 얘를 먼저 전개해. 얘네 둘이 전개하면 도준아, 항이 몇 개 나와? 얘하고 얘를 전개하면 6개가 나오겠죠. 거기 3의 배수 있어 없어? 여기도 3의 배수가 없고 여기도 3의 배수가 없으니까 얘네들 6개는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다. 걔랑 1, 3, 9, 27에서 얘네들과 얘를 곱하면 3의 배수 되니 안 되니? 이것과 얘를 곱하면 3의 배수 돼 안 돼? 내가 시간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좀 속도를. 야, 얘네는 다 3의 배수가 아니잖아. 얘하고 얘하고 정리하는 거. 3의 배수 아닌 것과 1을 곱하면 이거 다 써줘. 1, 2, 4, 5, 10, 20이야. 이걸 전개한 게. 여기 3의 배수 있어 없어? 얘랑 곱하면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죠. 3의 배수 아닌 거. 얘네들이 곱하면. 얘네들이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한 거. 3의 배수. 3의 배수가 6개, 6개, 6개.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거 6개. 그럼 3의 배수가 전부 몇 개? 18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유형이 3개가 더 남았는데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좀 쳤어야 해.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